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온 12명의 권익위 명단은 투기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 첫째, 관행적으로 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다. 둘째, 이 문제는 LH 사건, 즉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남마와 같이 해쳐먹던 사건인데 그 불똥이 국힘에 띄었다 하는 것이고, 셋째, 어제부터 나오던 이 국힘의 부동산 문제 12명이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 그게 쉽게 말해서 호사가들이 입방아 찍는 윤석열 캠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5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단히 부정확하고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명단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요. 모든 언론이 모든 언론이 기사시키는 거 보면은 윤석열 측의 5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고고TV가 지금 근근히 심신을 불살라가면서 이 방송을 하는데요. 기준을 잡아보자.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그 사기성 또는 거짓말 또는 국힘을 분열시키고 선거를 패배해 가져왔던 그 자유우파 논리를 깨보자. 그리고 우리의 정권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2년 2개월 동안 이제 고군분투하는데요. 첫째, 고고TV에 들어와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소통의 장으로 그 댓글을 열어놓는데요. 지독한 욕질을 하거나, 그 우파 유튜브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러는데요. 또는 개인적으로 비아냥거리거나 그러면은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고TV에 들어와서 음향이 어떻다, 생긴 꼬라지가 어떻다, 또는 화면이 어떻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분들은 고고TV에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고TV의 모토는 지금 개인 방송이므로 개인 혼자 사는데요. 컨텐츠, 그 내용,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외양은 필요하지 않다 하는 내용인데요. 생각인데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대형 우파 유튜버 최소한 50, 요새 보통 7, 80만이 다 넘어가요. 장년층 쓰레기 우파 유튜버 하는 그쪽은, 그들은 편집하는 직원이 있어요. 한 달에 약 300만 원씩의 월급을 주며 진행자가 나레이션 하면 그거를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제대로 만들고 음향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 편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고TV는 그 편집기사 둘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방송이므로 컨텐츠 내용만 보셔야 되지, 그쪽같이 말이죠. 썸네일도 멋있게 달고 또 음향도 아주 막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 갖다 놓고 또 화면도 조정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 살 돈 없어요. 그리고 고고TV한테 뭐 꾹꾹거린다, 자꾸 트림을 한다, 왜 화를 내느냐, 이런 댓글도 한두 번 보다가 차단시켜버립니다. 지워버리다가. 그 다음에 셋째,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2, 3일 동안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진행을 못할 정도로 힘드니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린다 하는데, 그것에서 딴지를 걸고 왜 다른 방송에서 돈 버는 걸 저격하며 왜 자꾸 자율구독료를 이야기하는 게 불편스럽다. 그런 식으로 방송하려면 방송 접어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이준석을 보호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 피해가 간다 이러는데요. 그러신 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보는 즉시 차단시켜버립니다. 낼 형편없으면 안 내면 되고, 고고TV를 음으로 양으로 지금 한 달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내주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고TV에는 후원하시는 몇 분, 자율구독료 꾸준히 몇만씩이라도 내는 몇 분,
그분들의 의지에 사는 방송이므로 너무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불편하시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좋은 정치적인 소통 댓글을 다시면 돼요. 제일 고고TV가 싫어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혼자 고생하면서 그냥 방송하면 되지 왜 돈을 바라느냐. 고고TV 돈 바른 적 없습니다. 아니 만주의 독립군도 그저 북한도의 독립군도 뭐 무기가 소총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싸우지.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면 싸우라는 겁니까? 다른 유튜버는 한 달에 수억씩 들어오는데 수십억씩 들어오는 데도 있고. 고고TV가 생돈 쓰면서 하는 방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만 다는 즉시 그 사람들은 퇴출시켜버립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국힘의힘의 12명의 부동산 투기 명단을 권익위에서 던진 것은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중질환이 난다,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러는데 전부 다 개소리다. 이거는 그 이준석의 책임이 아니죠. 기존 국회의원들, 기존 수국골통들 그 활약했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보수 정당이 아직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 놈들은 더하죠. 그죠? 그놈들은 국민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효포기 같은 놈들이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 힘으로 튕겼어요. 이준석이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용단이 필요하다. 이준석이가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랄 방구를 치는데 언론에서 그죠? 이것은 시초가 LH 사건이었고 그죠? 국민의힘이 덤탱이 쓰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프레임을 갖고 민주당 애들이나 문정권을 공격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4.7 보선이 우리의 승리를 이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프레임이 국힘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찍고 뽑고 하는 언론들을 보면은 아주 쓰레기 언론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원인은 민주당의 LH 부정 사건이 있었다,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걸 국힘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나 야나 다 더럽다. 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당이다 하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내년 3월 9일 대선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전쟁입니다. 누가 뭐래도 코로나보다 부동산이 더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아주 막 고통을 받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월세 난민이 되고 있고 그죠? 아주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을. 임대차법 강행시키고 대출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지금 실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국힘 쪽이나 우리 이준석이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뭐 협조하거나 하나도 우리가 부동산 폭등에 기여한 적이 없고 전월세 난민들을 기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3월 9일 날 결국에는 부동산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생활 정치가 들어온다 그러는 거죠. 이념 전쟁은 아닙니다. 내년 3월 9일은. 실생활 정치가 분노로 일어났고 그 분노가 얼마나 국힘 쪽에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국민들은 부동산에 고통받고 있고 위에 있는 놈들만 헤쳐먹고 있었다. 관료들, 공기업 직원들 또 정치꾼들만 헤쳐먹고 있었다. 다 싹 도덕성을 갖다 회복하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니 국힘은 응답 안 할 수가 없다. 비록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렸기 때문에 국힘은 응답 안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이준석이가 또 중심이 되는 거죠. 이준석이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뭐 어느 캠프에 누가 있고 또 뭐 어느 정치인이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자를 건 자르고 출당 조치할 건 출당 조치하고 제명은 한두 명 해야 됩니다. 101명 지금 국힘이 103명인가 105명이죠. 105명 103명 정도 될 거예요. 103명에서 105명. 거기서 제명 조치를 두세 명 하고 출당을 갖다가 서너 명을 하면은 개헌선임 101석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런 걸 개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백석 밑으로 내려가면은 민주당 애들이 개헌을 할 거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므로 국힘은 출당이나 탈당이나 또는 제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한테 돌 거예요.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돌 거예요. 천만의 말씀. 국민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출당 제명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개헌에 갖다 찬동할 리가 없고 만약에 이거 갖다가 국힘이 개헌선이 무너졌는데 민주당 애들이 개헌을 갖다가 드디어 됐다. 우리 3분의 1을 모아서 가자 하면은 국민들의 대폭동이 일어나고 대반란이 일어나요. 그런 거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도 오래 찍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팍팍 떨어져요. 그런 댓글 보면. 왜 그 자율구동을 요구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부담감을 주며 이준석을 팔아먹느냐 그럴 적에 아주 기분이 팍팍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마세요. 이준석이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명단에 돌고 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측에 몇 명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5명이 있다. 한무경, 정찬민, 이철규, 안병길, 송석준. 한무경, 윤석열 캠프의 산업정책본부장, 정찬민, 윤석열 캠프의 국민소통위원장, 이철규, 조직총괄본부장, 안병길, 홍보본부장, 송석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죠. 윤석열의 도덕과 상식과 공정은 여기서 또 한 번 타격을 받는데 근데 윤척, 즉 윤빠들은 이런 데서 안 흔들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2030과 중도층의 볼직에 똑같네. 윤석열 측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고 민주당 애들과 똑같고 과거와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살금살금 이슬비 가랑비 옷 젖듯이 적게 될 겁니다. 윤석열 쪽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언급이 없죠.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정오 12시인데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오히려 이 친구들을 쳐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무조건 끌고 먹으려는 윤석열 측이 어차피 이거는 타격이 가해진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안병길이라는 친구는 해명을 했다 그래요. 부인이 안병길의 와이프가 유치원 관련해서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소명이 끝났다. 그러고 송석준이라는 애는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정책본부장이라는 송석준이라는 애는 63년 된 집을 보수공사했다. 이거 시골집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허가 증축했다고 건축법 위반으로 걸어버렸다 하는데 무허가 증축도 걸려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 그 문재인의 양산저택 개천에 나온 걸 갖다가 무허가 증축이라고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얼마나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윤희숙이가 나는 임차인이다. 윤희숙이가 지금 댓글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밝혔던 거예요. 세종시에 있던 것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팔고 서울에 와서 전세를 살았다. 해명이 끝난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동격을 하죠. 윤희숙이가 여기서 대권 후보를 갖다가 사퇴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쓰는데 사퇴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윤희숙은 해명이 완벽하게 하고 대선 주자의 다크호스니까 그죠? 윤희숙은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매기와 같이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고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원희룡 캠프에서도 한두 명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타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제는 뭐예요? LH 사건 그죠? 민주당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했죠? 신도시 주위에다가 투기를 한 거죠. 양이원형 그런 애들 신도시 주위에다가 맹지를 사고 야산을 사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투기를 한 거죠. 근데 국힘 쪽에서는 신도시 주위에다가 투기를 한 거는 아직 없다. 현재 오전 정오까지 나오는 거는. 그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나 야나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준석의 계획을 요구하므로 이준석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맛보기로 몇 명은 자르고 몇 명은 내보내야 한다. 가장 지금 민주당 애들이 출당 조치를 했죠. 탈당하라고 그랬는데 뭐 5명은 비례의원 2명은 그거는 이상하게 괴물같이 생긴 유미양이하고 양용원이하고 핵폐기물 먹은 양용원이하고 비례대표 뺏기기 싫으니까 탈당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명도 아니고 제명이면은 비례의원도 박탈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탈당도 안 해? 그냥 유양어야 되고 있어. 그러면 국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국힘은 여기서 맞보기로 걔네는 탈당 조치만 요구했죠. 제명을 한두 명 해야 된다. 그리고 출당 조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동안 해명한 것 같이 달리 부동산 투기적인 성격이 있다면은 팔으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말할 수 있는 하나 더 말하는 것은 김재원이라는 애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됐는데요. 김재원이 수국보를 통해 지금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당내 간자로 윤석열의 간자로 이겨나는데 김재원이가 단박에 윤석열 5명은 나왔어요. 윤석열 측을 변호합니다. 아니 불법과 투기는 별도다. 사정부터 들어가야 한다. 투기와 상관없는 불법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게 정당한가? 농지법 위반 등은 투기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지금 국힘 이준석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망발과 망언을 하는데 이 김재훈이 때문에 표가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홍준표는 말이야 대선 후보도 자진해서 부동산 검증을 다 받아야 한다. 홍준표나 최재형 같은 애. 그렇게 되죠. 유승민도 이때에 지지율 오르려면 치고 나와야 돼. 유승민도. 자기 수족을 자르더라도 다 검증받자. 대선 후보들도. 물론 윤석열을 경향한 거죠. 윤석열 쪽에 그런 아내 문제, 장모 문제, 그 다음 윤석열 캠프도 많으니까. 대선 경쟁 과정에서 후보들을 검증 과정에서 가족도 없어요. 애미도 없어요. 확실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